안 그래도 집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집값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했잖아. 그래 이제 집 얘기하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자. 빠삭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외국인이 여기 집을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신도 뵙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에 커피숍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우리 여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23년을 2000년에 내려왔어요. 저 원래 한국을 94년에 떠났어요. 네. 홍콩으로. 제가 네.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94년에 홍콩으로 가서 2000년까지 살고 2000년 2월에 네. 그러니까 23년 됐죠. 우리 2023년. 그러니까요. 야 2000년에 와. 근데 어떻게 싱가포르에 와서 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발령이 난 거죠. 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저 외국계 증권사니까 네. 발령이 났거나 뭐 합병이 당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근무했던 은행이 합병을 당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는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팀이 싱가포르 가자. 지금은 없어진 미국계 증권회사인데 거기로 왔었죠. 2000년에. 그러니까 미국계 증권 회사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다니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계속 이제 살게 된 여기 사는 거. 그럼 지금 국적은 뭐? 한국이죠. 국적은 한국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여기 영주권은 있죠. 영주권은 있죠. 그게 돼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영주권이? 네, 영주권이죠. 근데 싱가포르 영주권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같이 뭐 10년 후에 이렇게 리뉴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리뉴해요.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단 뭐 내가 이제 EP라고 하는 그 취업 비자 받고 와요. 와서 5년인가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연금도 제대로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따기가 엄청 까다롭네요. 그 싱가포르 영주권 따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은 뭐 그럼 뭐 투자 뭐 이런 그것도 거?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요즘은 안 돼요. 많이 안 해주죠. 요즘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셔갖고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놀아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자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얘는 그러면 야 벌써 재밌는 얘기 나오고 있어. 이런 거 궁금했잖아. 증권사 여러분들 증권사 쉽지 않지. 증권사는 금융 쪽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뭐였었죠? 그래서 피했다는 거였나? 아까 무슨 질문이 얘기하다가 끝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냥 뭐 차도 한잔 하면서. 예, 좋아요. 근데 저는 제 방송은 어떻게 보시게 되셨어요? 저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중국말을 해요. 중국말을 하시는구나. 1호도 하고. 1호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외국계 증권사 근무할 때 동북아 시장 대표였어요. 외국어를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특히 코비드 때 여기 코비드 때 보면 중국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방송도 이렇게 보는데 중국에 관한 상황을 제일 잘 알려주는 데가 대륙남이었어요. 다른 데보다 뭐 있어요. 다른 제가 보는 유튜버 방송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대륙남이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줘요. 증권사의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따로 있죠. 저 대표죠. 지금은. 증권사 대표가 말하는 중국 관련된 정보를 제일 잘 알려주는 넘버원 BJ 대륙남. 그래서 많이 자주 보게 돼 있죠. 그러시구나.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됐냐면 제가 여기 온다는 그 공지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한테 DM이 오셨어요. 이렇게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자고 해서 근데 딱 이게 거기에 23년 거주했다라고 써놓으셨길래 저도 물어볼 게 많고 궁금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또 이게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좋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 싱가포르를 한 3번 정도 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방송하러 왔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요. 그쵸. 지금 3년 사이에 엄청 변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어떤 게 변했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물가가 진짜 너무 올랐거든요. 맞아요. 물가가 예전에는 일단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좁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530만인가? 거기 이제 우리 같은 PR까지 합쳐서 500만이니까 싱가포르 애들이 한 200몇만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돌리려니까
관광이라든지 외국의 자본이라든지 여기에 또 제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제조업도 다 있는데 이제 제약도 하고 많이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인적 교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는 얘네가 커런시를 좀 강세로 가져갑니다. 싱가포르 달러가 다른 나라보다 커런시가 강해요. 이유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커런시가 약세면은 수입할 때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 달러는 항상 강세였어요. 지금도 강세잖아요. 지금도 워낙 970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 한 820원이에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싱가포르 달러가 US 달러하고 차이니즈 유엔하고 또 유로하고 패깅이 되어 있어요. 그 패깅의 비율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패깅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홍콩 달러는 US 달러랑 패깅이 1대1이에요. 홍콩 달러가 1불이면 US 달러 7.74랑 같이 패깅 시켜놔요.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홍콩 달러도 강세로 가겠죠. 여기 싱가포르 달러도 마찬가지로 강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 패깅이 뭐예요? 패깅이라는 게 1달러랑 자기네 커런시랑 같이 교환시켜주는 비율이에요. 그걸 패깅이라고 해요. 그런 잠깐만 여기 너무 지금 토크가 너무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거 해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걸 뭐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그 패깅을 여러 나라 커런시랑 해요. 중국, 유로, 달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가르쳐줘요. 패깅의 비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강세로 가요.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 대비 강하죠. 그렇구나. 근데 대표님 네.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회사도 운영하고 하시면 얼굴 아니, 이렇게 지금은- 가리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 일부러 하는 거예요. 뭐 혹시 아니. 뭐 금융산업 이런 건 아니, 저희 제 책이 있어요. 책까지 아, 쓰셨어요? 그럼 그럼 그 얼굴 책을- 까고 방송하시죠. 작가님이신데. 책 제목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전무님은 세일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책을 한 4년 됐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은퇴한 지 거의 한 4년 넘어가네요. 저희 잠깐만 책도 쓰셨으면 작가님인데 작가님은 이제 공적인 인물 아니에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어차피 이거 마시려면 마스크 벗어야 돼요. 그건 그러네요. 잠깐만 책 이름 뭐라고요? 전무님은 전무님은 세일즈에 대해 오 바로 나오네요. 세일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이렇게 거예요. 말했지. 그거예요. 여기 있네. 이게 제 책이에요. 작가님 이름이 김찬호님. 그렇습니다. 이건 뭐에 관련돼서 쓰신 거예요? 세일즈죠. 제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세일즈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일즈라는 게 뭐 우리가 교육 일단 대통령도 세일즈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꼭 물건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형이나 그쵸. 무형의 물질. 저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이죠. 당연하죠. 제 방송을 그렇죠. 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30년 동안 외국계 증권사에서 롱런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은 내용이죠. 제 경험담이라든지 그런 걸 쓴 거죠. 이걸로 저 강의 많이 하죠. 한국 가서. 한국 가서 강의도 하고. 네, 가세요? 대학교 또는 기업체, 증권사, 금융사 가서 강의 많이 하죠. 그러시구나. 연세대 시카고대는 어떻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연세대 시카고 대학원. 이거 찾으면 바로 나와요. 여기는 그냥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책까지 냈으면 뭐 끝나죠. 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이차라고 아세요? 푸올차. 전 보이차 매니아예요. 진짜? 근데 제 책 왜? 나 거기 책 2권 썼는데. 차, 생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기 책 2권 썼어요. 보이차에 대해서. 보이차에 대해서 책을 두고 썼다고요? 생활 속의 보이차하고. 전 집에서 보이차 그냥 다. 그래요? 몇 가지 저 맨날 가지고 마시는데. 있으면서 저도 집에 있으면 거의 맨날 마셔요. 그래요? 제가 94년에 홍콩에 처음 내려가서 마신 게 보이차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이차를 마시니까 이제 보이차를 마시게 돼요. 보이차 책도 두권 쓰였어요? 네. 생활 속의 보이차하고 생활. 또 하나 뭐더라? 진짜 오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취미가 책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나오죠. 생활 속의 보이차. 네. 생활 속의 보이차.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몸으로 느낀 보이차인가 해가지고 커피보다 보이차. 첫 번째 책이 커피보다 보이차. 이게 두 번째. 커피보다 보이차. 두 번 썼어요. 저도 급파야. 커피보다 차야. 완전 커피보다 차예요. 오늘은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뭐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주세요. 여러분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싱가포르 얘 또 여행해. 인상이 굉장히. 아니요. 근데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아니
이건 처음 해보니까. 아, 오케이. 유튜버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500명이라는 분들이. 그러면 일단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해보자. 싱가포르 또 이제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먹거리. 아, 먹거리 이거 좀. 싱가포르 먹거리 예, 예,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쵸. 싱가포르는 여러 나라 먹거리들이 약간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네네. 예, 예. 어차피 여기 유레이시안이라고 그러죠. 예, 유럽의 예. 아시아 유레이시안이 많아요. 아, 그쵸. 유레이시안. 그리고 프라리칸이라는 뜻이 프라리칸은 뭐냐면 예. 프라리칸은 예전에 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일하는 사람들, 광산 노동자라든지 네. 쿨이라든지 이런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무슨 영화 하나 있었죠? 그 크리비안 뭐 나오는 영화 하나 있어요. 예, 예. 거기 싱가포르에 한번 나와요. 거기 주연발인가가 누군가가 아마 거기 여기 해적의 오야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예. 거기 보면 싱가포르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쿨리, 악당, 해적, 창녀 이런 게 모이는 곳이에요. 아. 이 무역 통로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쪽 애들이 내려와서 여기 싱가포르 그냥 좀 여기 있는 로컬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이제 차이니즈랑 말레이의 혼혈이죠. 아. 그 사람들의 그 문화, 그 사람들의 음식이 폴라리칸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 많이 없어졌어요. 폴라리칸도 있고, 유레이시안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 영국 식민지가 많이 왔잖아요. 또 일본이 또 식민지였잖아요. 여기가. 일본도 여기 많이 살죠. 일본인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로피안도 섞이고, 아시아도 섞이고, 일본도 섞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섞이고. 여기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유레이시안인데 물가는 음식의 물가는 정말 너무너무 싼 거부터 그쵸, 그쵸. 너무너무 비싼 것까지 다 있어요. 일단 싼 거부터 우리 얘기해보죠. 싼거 여기 와서 많죠. 좀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호커센터 이런 데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 이 우리 쇼핑몰에도 있어요. 아, 이 쇼핑몰에도 밑에요. 호커센터가 호커센터는 있어요. 웬만한 건물엔 다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있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거 한 몇 개 좀 이야기해 줄 수 유명한 거 있어요? 사실은 저희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사람도 많다. 방 분위기도 좋고 이런 거. 김모라는 데 있어요. 김모. 잠깐만 여러분들, 아 이거 몇 개 체크해 두자. 이거 저기- 우리 방송하자. 이거 저기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잘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 여기 오면 맨날 뭐 저기 맥스웰 로드에 있는 무슨 치킨 하이니스 치킨 라이스 이런 거 아, 먹거든요. 예, 맥스웰 로드 거기. 그런 데 예. 말고요. 예, 예. 그런 데 말고 이름 뭐라고요?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죠? 김모. GHIMMO. 김모. HI 아, 김모 로드. 네, 김모에 푸드코트가 있을 거예요. 김모. 푸드코트 한번 쳐보세요. 김모. 아, 예. 네, 그거 여기 있네. 아, 마켓 앤 푸드. 아, 여기 있네. 네, 거기에요. 거기 가시면 우와, 여기 너 완전 무슨 한국 사람 잘 몰라요. 관광객들은 안 가는 데니까. 여기는 그냥 야외네요, 그냥. 야외예요, 야외. 야외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면 차케띠어라는 요리가 있어요. 네, 차케띠어.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요리죠. 아,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네, 차케띠어 같은 거 드시면 좋죠. 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로컬. 줄 서서 드셔야 돼요. 아, 여기도 줄 서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호코 센터를 가시면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럼 줄 서 있는 데 가서 드시면 아, 그렇죠. 그게 팁이에요. 그게 제일 뭐 김모.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요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자이언 로드, ZION이라고 하죠. 자이언. 아, Z-I-O. 자이언 로드. 자이언 로드. 네, 여기 있네. 아, 요거예요? 네. 아, 푸드 센터. 네, 여기도 차케띠어가 되게 잘해요. 18 차케띠어로 18번. 차케띠아가 뭐예요? 차케띠어는 차가 중말로 차이죠. 우리 프라이하는 거. 아, 볶는다. 꿰띠아오. 예. 차케띠어가 국수를 얇게 국수를 이렇게 쌀국수 같은 걸 얇게 만든 거 하고 그다음에 야채는 뭐 얼마 안 들어가요. 비싸니까. 아, 그럼 중국어로 그게 차오미? 차오미는 좀 달라요. 아, 차괴는 과죠, 과. 꿰띠아오. 띠아오는 여기 그게 호끼네요. 이게 그걸 얘기해야 돼. 싱가포르는 차이니즈가 거의 70%좀 돼요. 80%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동이나 이제 온 게 아니고 호키엔 저 복권성에서 많이 왔어요. 후지엔성. 그래서 이 후지엔의 사투리 호키엔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케띠아오 저것도 중국말로 하면 차고이띠아오가 되겠죠. 차고이띠아오. 근데 그걸 이제 차케띠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꼬삐라고 하잖아요. 꼬삐띠암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또 여기가 이쪽 그 사투리가 많아요. 네. 자연, 또 되게. 자연로드 괜찮아.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유명한 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는 뭐 있죠? 그거는 이제 맥스웰 로드. 맥스웰. 네, 맥스웰 로드에 유명한 데도 가보자, 여러분들. 맥스웰 로드 푸드 센터. 맥스웰. 아하. 여기 가시면은 하이니스 치킨 라이스가 제일 맛있죠. 차이니스 치킨 라이스. 하이난더. 그래서 아. 하이니스 치킨 라이스라고 해요. 하이니스 치킨 라이스.
아, 맥스웰 푸드센터. 네, 여기. 네, 유명하죠. 그것도 시내에 있어요. 네. 그럼 마이레나 베이스엔진 쪽에도 거기도 뭐. 거기도 지하에 있죠. 큰 거. 거기 가격은 일반 푸드코트의 한 2배 되죠? 그쵸. 네. 근데 거기 말고 그 밖에 뭐 있지 않나요? 밖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아마 그런 데는 네. 그 마리나 베이센스 아예 밖에 나오면 네. 라우파사라고 있어요. 아, 라우파사는 라우파사, 걸어서 라우파사. 한 맞아. 10분 돼요. 라우파사 들어본 라우파사는 관광객이 많이 가죠. 라우 LAU PAT 파사 LAU예요? LAU 라우파사. 여기도 유명하죠. 여기. 여기도 관광객들 많이 가죠. 또 뭐 로컬 푸드 센터 중에 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글쎄 워낙 많아서 그다음에 저쪽에 그 북쪽 가다 보면은 네. 저도 안 간 지 10년 넘어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는 그런 데는 안 가요. 너무 비싼 데는 안 가요. 우리 서민들이 먹는 요리인데 하나에 그쵸. 3불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는 8불, 10불 막 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데는 안 가죠.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북쪽에 저도 이름 잊어먹었다.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비싸요, 거기는? 관광객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굳이 갈 필요는 없겠다. 여기 뭐 게일랑 세라이 마켓?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다 관광객들 왜 그런 데 많이 가는지 거기 가지 마세요. 별 거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공창이잖아요. 싱가포르는 공창이 있어요. 공창이 뭐예요? 프라스티튜트를 정부가 너 여기서까지만 해라고 하는 게 그게 개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분위기가. 여기 그럼 거기가 여기 합법인 거예요? 네, 여기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합법이면 그래도 뭐 거기 가서 거리 분위기는 한번 볼 수 있다. 여기도. 네. 오케이. 근데 게이랑은 뭐 사실 굳이 저는 여기까지 와서 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정말 제가 레코멘드 많이 하는 데는 저희 집 앞에 보타니컬 가든이라고 있어요. 식물원. 보타닉 가든.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보타닉 가든. 네. 거긴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네. 거기 엄청 보타닉 가든 체크해 놨는데. 저희 집 바로 여기. 앞에. 네. 보타닉 가든. 차라리 여기 한번 쭉 돌면 여기도 갈 겁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가야죠. 그리고 이스트 코스트 파크 가시면 이스트 코스트. 저는 또 레코멘드는 안 해요. 근데 이스트 코스트 파크는 거기 가면은 이제 싱가포르에 정말 서민들이 많이 가는 비치예요. 거기서 막 비치, 바베큐도 구워 먹고 예. 놀기도 하고 하는. 옛날에 여기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더러워요. 이 싱가포르는 바닷가가 깨끗한 바닷가가 없어요. 큰 배가 다니잖아요. 그쵸. 이 큰 배가 다니면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 여기 말라카요 여기 다 더러워요. 몸 담그면 안 돼요. 그냥 뭐 구경하는 정도. 네, 피부 안 좋아요. 근데 이스트 코스트 파크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땅이 비가 이게 뭐라 그러죠? 저수지가 많아요. 레저버가 많죠. 곳곳에. 저수지. 이게 왜냐면 물이 빗물을 받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수입해요 말레이시아에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여기 싱가포르 땅이 척박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재처리해서 마셔야 돼요. 우리 식수. 그래서 레저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이제 마시고. 이제 그다음에 부족하면 대부분의 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대부분은 말레이시아도 되게 싸게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재처리를 엄청나게.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물의 수질 자체가 퀄리티가 우리나라 수돗물 정도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싱가포르 애들이 굉장히 그 여기 영어로 끼아스라 그래. 끼아스 이래요. 그게 뭐냐면 까다롭다. 막 진짜 막 뭐라 그럴까 너무 꼼꼼하고 막 그냥 쪼잔하고 막 이 호케말이에요. 끼아스가. 그래서 정말 끼아스예요. 그래서 끼아스한 애들이니까 그거를 몇 번을 또 재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수돗물은 마실 수 있죠. 여기 이런 데 웬만한 데 가잖아요. 쇼핑이나 뭐 이런 커피숍 가서 물 달라 그러면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에 얼음 넣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충분히 마셔도 뭐 별 탈 안 난다. 수질 좋다.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는 50년 동안 물을 싸게 공급받게 돼 있다가 이광효 회장하고 이광효 수상이 죽고 나서 얘네가 65년에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 얼마입니까? 50년, 2015년이잖아요. 2015년 때 한번 이제 그러면 안 준다. 물가를 더 올려라.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고한 결국은 다시 좀 더 주고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물 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난번에 뉴워터. 지금도 뉴워터라고 있어요. 뉴워터. 지금도 뉴워터 있어요. 그 주로 이제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셔요. 여기 고척동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전 수상이죠. 지금 데 시니어 미니스터. 지금 미니스터는 이광효 씨 아들이잖아요. 비쥐리.
리센룽인데 리셀롱. BG는 브리짓 제너럴 함장이에요. 해군 출신. 여기는 군대를 빡세게 가야 돼요. 여기 군대를 빼면 안 돼요. 여기는 군대 뺄 수가 없어요. 아 여기도 군복무 있어요? 의무 있어요? 아 있죠. 여기가 24개월인가 2년인가 그래요. 남자만? 남자만. 근데 좁잖아요. 네. 좁으니까 비행기 훈련을 못 하잖아. 뜨면 바로 저기로 가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 가서 하고 태국 가가지고 정글에 가서 하고 해군은 저기 호주나 이런데 여기도 다 있어요. 그렇구나. 브리짓 제너럴이에요. BGD라고 하는데 리셀링이가 아들이잖아요. 이광용 아들이 지금 현재 수상이고 그 다음 수상은 지금 부총리인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싱가포르 리안이고 이게 되게 보시면 리광효나 고척동이나 리센융은 아까도 말한 호키엔의 떼쪽 주조 우리말로 주조라고 그러죠. 주조라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주조. 네, 떼조라는 동네. 여기는 역사적으로 서역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아라비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용병으로 와가지고 싸우고 이겨준 거예요. 이 남쪽 남송 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왕이 그럼 니네는 일을 잘했으니까 여기 살아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걔네들이 여기 산 거예요. 이 떼조에. 근데 키도 크고 외국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덩치가.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광효가 키가 커요. 고척동도 키가 커요. 그리고 지금 일생도 키가 크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지금 부총리는 작아요. 여기 그 남쪽 차이니즈 출신들. 왜 남방 차이니즈 좀 작잖아요. 그쵸. 네, 그런 쪽인데 그래서 이제 바뀔 겁니다 여기. 스토리 이야기의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걸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싱가포르 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와 계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담배 안 피워요. 맞아요. 저희 담배 안 피시는데 어떻게 하셨죠? 담배 안 피시는데? 여기는 비싸서 그냥 강제로 끊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는 펴도 돼요. 마셔도 되는데 돈 내고 돈 있으면 해. 그쵸. 그런 거. 여러분들 여기 담배 한 갑에 한 15,000원? 10,000원 넘죠. 네. 담배 한 갑 15,000원 정도 해. 싱가포르 케이팝 유명합니다. 저 지난주에 마마무 왔다 갔어요. 마마무 왔다 갔어요? 네. 싱가포르 한류가 불어요? 불죠.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예요? 2PM, 2AM 아주 옛날 얘기고 그쵸. 그 자기 애들이 왔을 때 여기로 오고 사실은 인도네시아나 방콕 오는데 안 가요.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서울 가거나 뭐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타일랜드나 인도네시아나 KL 애들이 일로 오죠. 돈 많은 애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다 가요.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방콕도 가고 다 돌아요. 이번에 마마무도 보니까 다 돌았더라고요. 네, 다 돌고 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뭐 한국 가수가 오면 막 이렇게 티켓 난리 나죠. 그래요? 난리 나죠. 제가 그 RBW라는 그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있어요. 그 RBW가 마마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카라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저랑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싱가포르도 제가 하는 그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거기 제가 동북아시아 대표인데 거기랑 우리 RBW랑 친해요. 그래서 마마무를 간 거예요, 공연에. 갔더니 이게 3층짜리인데 꽉 찼어요. 완전히 꽉 차고 이틀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마마무 그 팬클럽 애들이 그 앞에서 풍선 걔네 무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마무니까 무예요. 그걸 들고 이걸 하는데 노래 다 따라 부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랑 똑같이 뭐 한류가 NCT 드림이라고 있죠. NCT 드림도 와요. 5월인가에 자주 와요. 걔네들은 NCT 드림도 오고 또 하여튼 많이 와요. 여기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비싸요. 막 2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도 다 차요. 여기는 돈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또 제가 코로나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이제 제일 핫한 파티거리가 클라키. 지금은 사실 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죽었군요. 제가 사실은 밴드를 해요. 밴드도 하세요? 제가 서울에서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밴드 일 안 하세요? 일 언제 하세요? 일은 이제 안 하죠. 은퇴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럼 즐겨야죠. 근데 이제 원래 일할 때도 밴드 했어요. 서울에 가면 제 후배나 친구 중에 음악하는 애들 많아요. 사실 많은데 제가 이제 베이스 기타 쳐요. 베이스 기타. 네, 베이스 치는데 우리가 싱가포르도 밴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바 망했잖아요. 우리가 연주하는 바가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여기 뭐 클럽 이런 것도 문 많이 닫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키 이런 데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들어가려면 막 이거 나 접종했어요 보여줘야 되고 마스크 춤추고 말도 안 돼 춤을 추는 그쵸. 그래서 안 가죠. 마스크야,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런 클라키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이 죽었죠.
그래도 지금 밤 되면 사람 많은 데가 그래도 클라키잖아요, 그죠? 밤에 사람 많은데. 뭐 그렇죠. 그나마 클라키. 많은데 클라키인데 가시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옛날 느낌 안 나는구나. 사람이 없어. 오늘 저녁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클라키 말고 혹시 뭐 다른 데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어요? 아니면 뭐 그렇게 밤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관광지라도 뭐 여행지라도. 아니, 사실은 제가 요번에 한 달 있거든요, 여기. 네, 오래 계시네요. 네. 나 서울 갔다 가잖아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서울 가세요? 네. 아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도 하고 이거 도이차 이거 가야 되니까. 시음회도 하고 이거 밴드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갔다 오는데 제가 3월 3일에 돌아오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거의 없어요. 갈만한 데가. 아, 밤에는. 원래도 사실 예전에 고기밖에 없었잖아요. 갈 데가 사실. 클라키. 이게 싱가포르이 참 웃기는 게 한 9시만 나오면 길에 사람이 없죠. 어제 제가 하지레인 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애들이 요새 많이 가는 데니까. 거기가 요새 핫한 데니까 애들이 많이 가요. 아 그래요? 그런 데를 좀 알려주세요. 보기스. 그런. 거기 부기스가 원래 그래요. 아, 부기스가 원래 그렇고. 블리가 원래 거기. 거기 외에는 없어. 거기 외에는 없어요. 어제 우리가 있던데 거기가 핫한 데였네. 그래서 요새 뜨는 데요. 부기스 정션 하지레인이 요새 뜨는 데고 클라키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클라키는 관광객 많이 네, 가고 부기스 거기는 약간 현지 애들 여기 좀 젊은 많이 애들이 놀러 많이 가고. 가는 데 핫한 플레이스고. 이런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제가 모라이언 파크 갔거든요. 네. 거기도 관광객. 거기다 관광객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도 관광객. 마리나 베이 샌즈. 오차드로도 관광객이고. 오차드 로드 거기도 거기도 관광객. 관광객이고. 거기는 그래도 좀 현지인들도 가서 쇼핑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차드로요?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요? 예. 뭐 하죠. 어제 우리 선배도 거기 가서 뭐 사갖고 왔던데.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여기 동네에도 많은데. 동네에도 뭐 이런. 왜냐면 몰들. 여기는 몰들이 네. 안에 고가 몰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오차로드 가면. 네. 사실 거기 가서 사실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거기 관광객들 바글바글한데. 안 가죠. 잘. 그럼 보통 다 이제 집 근처 몰에서 해결한다. 그렇죠. 현지 사람들. 우리 집도 여기서 가깝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쇼핑몰도 이런 저희는 여기는 좀 사람들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주로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오는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 HDB가 많이 있는 동네가 있죠. HDB가 뭐냐면 서민 아파트, 나라가 지어준 아파트. 그쪽 동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쇼핑몰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집값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했잖아. 그래 이제 집 얘기하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자. 빠삭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외국인이 여기 집을 살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조건은 엄청나게 비싼 컨도미니엄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컨도미니엄은 얼마 정도 하나요? 와, 이건 뭐 천차만별이죠. 그냥 뭐 일단 뭐 그냥 항구로 따졌을 때 뭐 그냥 알아듣기 쉽게 뭐 24평 아파트. 여기는 스퀘어핏이니까 24평이면 얼마쯤이요? 한 84 제곱 미터. 24평이면 꽤 큰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왔을 때 싱가포르의 아파트는 방 하나마다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아주 넓게. 아주 스페이셔스했죠, 진짜. 지금의 싱가포르의 집들은 방 한 2개 하나를 겸용한다거나 3개 중에 하나 있거나 뭐 이렇게 공유 면적을 좁혀놓고 또 이렇게 발코니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막 집마다 발코니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베란다도 없어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좁게 만들어 올려요. 그렇게 하고도 만든 아파트들이 요즘에 글쎄요 스퀘어피트당 여기 싱가포르 디스트릭트가 꽤 많은데 1, 2, 3 쭉 있는데 여기서 싱가포르 제일 비싼 동네가 디스트릭트 9, 10, 11이에요. 9, 10, 11이 어디냐? 9은 리버베리 로드 저 이광효 씨 집 있는데 요 아래. 잠깐만 지도 보면서 좀 들어야 돼. 어딘지 모르겠어요. 디스트릭트 9, 10, 11이에요. 뭐 대략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싱가포르면? 가장 한가운데죠. 중간. 저희 제일 있는데, 센터. 지금 저희 있는데. 우리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광효 집이에요. 여기가 디스트릭트 9이에요. 여기가 디스트릭트 9이에요. 그러니까 9구역이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리버밸리잖아요. 리버 밸리 로드. 억슬리. 여기 억슬리 로드 있죠? 네, 여기가 이광효의 원래 집이에요. 여기 억슬리 로드. 이게 디스트릭트 9입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비싼 동네네요. 여 센터 여기.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단점이 뭐냐면 이 싱가포르 집을 구할 때 우리 컨도미니엄 앞에 HDB가 있거나 절이 있거나 사원이 있거나 이러면 안 가요. 안 사요. 가격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 요 컨도미니엄에서 요 앞으로 나가면 이 왼쪽에 컨도들이 쫙 많아요. 센츄리부터 쫙 있어요. 저 아래도 있어요. 근데 저 아래 아파트가 가장 늦게 팔렸고 가장 가격이 싸요. 왜냐면 그 앞에 이쪽이 HDB가 있어요. 아까 말한 서민 아파트. 서민은 안 사요. 여기 싱가포르 아까 이키아스라고.
굉장히 끼었어네. 아 그러니까 나 이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왜 얘네랑 같이 살아야 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에 절이 있거나 앞에 인도 사원이 있거나 안 돼. 그럼 재수없다 그래. 그래서 그럼 여기도 살짝 좀 이런 차별들이 안 보이죠? 아유 무지 많죠. 무지 많죠. 그리고 또 여기는 99년 여기 땅이 다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정부 땅이니까 99년 홀드하는 아파트가 많고요. 99년 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제 저희 아파트는 99년. 제가 산 거는 저희 아파트는 프리홀드예요. 그냥 내 거예요. 그냥 그냥 내 거예요? 만개요. 내 거예요. 그건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그건 얼마 정도 해요? 글쎄요, 그거 다 달라요. 뭐 스퀘어 피트당 2천 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스퀘어 피트당 2천인데 만약에 잠깐만 스퀘어 피트당 2천이면 한국 평당 6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3.3이니까. 그렇죠. 평당 6천이면 약간 좀 서울 아파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비싸다고 하면은 네. 엄청 비싼 거고 그렇게 되면. 제일 비싼 거는 필요 없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살만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디스트릭 9, 10, 11이 아니면 저쪽 이런 데 가면 싼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도 사면 되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을 투자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또 내 회사가 어디냐. 저는 뱅커니까 시내 한복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가 여기서 제가 운전하고 8분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 데 살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 타고 1시간 동안 돌면서 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죠. 여기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아파트 질문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죠. 아파트에 대해 설명하려면 한 1박 2일 걸릴 텐데. 그럼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싼 데는 뭐 한국 평당, 그러니까 방금 여기 시 중심에는 뭐 좀 그러니까 이제 이제 평당, 디스트릭 한국 9, 평당. 10, 11이라 그러면 네. 스퀘어 피트당 2천은 넘어야 돼요. 무조건. 2천 넘죠. 그러니까 한국 평당은 한 6, 7천, 7, 8천 뭐 이 정도. 그렇게 가겠죠. 더 비싼 데는 뭐 더 비싼 그러니까 데도 이제 당연히 많겠고. 예전에는 이게 스퀘어 피트당 3천 스퀘어 피트. 그럼 쉽게 말하면 그 100평이 넘죠. 예. 그런 데가 많았어요. 예. 요즘은 그런 데가 안 나와요. 그럼 요즘에 나온 데는 한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막 1200 스퀘어 피트 뭐 이런 식으로 1500 스퀘어 피트 뭐 작게만 하는 1,500이면 1500 스퀘어 피트니까 15제곱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평이 안 되지 한 40평 되나? 아니 30평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한국 평수로? 네. 그러니까 150제곱미터. 네, 150제곱미터니까 한 50평 정도 되겠네. 50평 조금 안 되겠네. 50평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지금 사는 데가 2,400 스퀘어 피트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 70평 되거든요. 2,400 이렇게 뭐 240제곱미터. 그러니까 그게 한 70평 되거든요. 240제곱미터. 70평이에요? 그러니까 3.3이니까 3이 아니고 그냥 3.4.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도 뭐 이런 뭐 한 투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룸, 투룸. 시내에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 새로 만드는 쪽에는 투룸이나 이런 쪽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애들의 이 멘탈리티는 대가족 정도 얘기 많이 해요. 대가족.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HDB를 만들 때도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서로 결혼하기 전에 등록해요 정부에다가 나 얘랑 결혼합니다 내년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저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집 주세요 하면 줘요. 지금은 집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동네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나라가 지정하는 데 가야 돼. 여기 가. 그럼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기본은 방이 2개인가 3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메이드 방도 있어야 돼. 제가 홍콩 살 때는 메이드 방이 없어요. 사실 웬만한 데는 메이드 방 없고 심지어 홍콩 애들은 그 집이 좁으니까 욕실에 사는 애들도 있고. 저는 메이드 방이 있었지만 저희 집은. 그러니까 홍콩 다큐멘터리 보면 홍콩에는 거의 뭐 벌집처럼 살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메이드 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메이드 최소한 방이 방이 따로 2개 이상 시작돼요. 그래갖고 이제 대가족이면 5개, 6개.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규젝티브 카운터라고 지네말로. 이규젝티브 HDB.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 다운타운에 없어요, 이제. 우리 있는 여기 다운타운은 디스트릭 9, 10에는 없어요, 이제. 다 좀 이제 밖으로 이제 다 신도시라고 이게 우리말은 신도시죠. 공항 근처. 저쪽 북쪽 끝, 서쪽 끝.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걸려 오고. 그럼 이제 그런 데 살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는 이제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싱가포르리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나라에 내는 돈이 예를 들어서 방이 한 5개짜리 이규티브 콘도다. 그러면 한 2,500불 정도 낼 거예요. 싱달러로. 그러니까 한 250만 원? 250만 원. 매달 낼 거예요. 그게 이제 월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라에다 매달 내는 거죠. 매달 내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 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 나는 이제 딴 집을 가는 거죠. 컨도로. 아니면 일반 집으로. 자기가 사서.
그건 돼요. 그거는 싱가포르리아는 살 수 있어요. 그 HDB는 싸니까. HDB 는. 그건 되게 싸니까. 아, 그건 아, 싸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 말하는 컨도는 최소한 뭐 2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싼 거. 아, 싼 거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콘도 제일 싼 거 어느 정도? 동네마다 다르니까. 제가 아는 건 9, 10, 11. 제가 여기밖에 안 살아서 몰라. 이 9, 10, 11 중에서 제일 싼 거. 요새는 11도 갔어. 11도 저쪽 이제 아니고 있는데 9, 10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 11도 이제 안 이제 쳐져요? 11도 좀 아니에요. 아, 그럼 9, 10 쪽에서. 9, 10 9, 정도만. 10 쪽에서 제일 싼 거. 9, 10 쪽에서 제일 싼 거. 글쎄요. 아 몰라.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대략 뭐 글쎄요. 한국 돈으로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싼 집은 한 개 살 수 있다. 그래도 한 20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 15억에서 20억? 15억에서 20억. 근데 여기는 은행에서 저 봤잖아요. 모르기지 봤잖아요. 아, 대출 해줘요? 대출 봤잖아요. LTV가 론투 밸류가 네. 예전에는 90까지 된 걸로 알아요. 10%만 내 돈 갖다 박으면 됐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한 30%는 갖다 박아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집산지 오르돼가지고. 그냥 싱가포르 올 때마다 저는 싱가포르 여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런 환상을 한 번씩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싱가포르에 살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자그마한 집 한 개 사놓고 오고 싶을 때마다 와서 그냥 며칠 묵고 가고 막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죠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 아, 그런 사람 진짜로 꽤 많죠. 있죠? 꽤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을 그럼 다 이제 막 진짜 15억, 20억 이렇게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샀으면 옛날에 집값 쌌고 그리고 덴버 비율도 얼마 안 받았고 좋았죠. 그리고 지금 옛날에 많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딱지라 그러죠. 예. 사가지고 이거 짓기 전에 팔고 나가는 거 아, 엄청 많이 했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아까 요 앞에 있던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짓기 전에 일단 사가지고 네, 딱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죠. 뭐라 하지 분양권 네, 분양권 딱지를, 사가지고 근데 다 지금은- 지어질라 할 때 그때 네, 팔고 지금은 나가고. 그것도 다 스탑이에요. 아. 이제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에 집은 못 사겠다. 더 싼 거 없어요? 그냥 뭐 원룸, 아니, 투룸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여기 오피스텔 근데 뭐 이런 거. 그렇게 외국인이 살수 있는 거. 사가지고는 네. 외국인이 사는 거니까 아까 컨도미니엄 네, 원룸짜리 이런 거 컨도미니엄. 근데 네, 그것도 원룸짜리. 비싸요.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한 매력 10분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여기 저희 가면요. 신문에 로컬 신문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섹션이 있어요. 예, 예. 쫙 펼치면 전 싱가포르의 지도가 나오고 예. 거기 아파트 가격이 쫙 나오는 섹션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보세요. 그걸 보면 되겠네. 그걸 그 보세요. 신문을 어디 가서 겟해요? 와, 길거리에서 팔잖아요. 아, 길거리에서? 스트레이트 타임즈 같은 거. 아. 아니, 이거 인터넷 쳐도 돼. 인터넷 가서 스트레이트 타임즈 쳐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여기 인터넷 가서 싱가포르 프로퍼티 한번 쳐보세요. 싱가포르 프로퍼티 치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다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주담대 금리는 얼마나 되냐고. 여기 금리 되게 낮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낮아요. 아, 여긴 지금 금리가 뭐 대출 금리.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같은 거, 예. 한 4%? 3.5%? 3.5%? 뭐 정도 할걸요? 그거 원래 예전에 엄청 낮았어요. 1%도 안 됐었어요. 근데 요새 지금 미국 금리 막 올렸죠. 예. 싱가포르도 금리 같이 올린단 말이에요. 아, 그죠, 왜냐면 미국은 올리는데 여기가 안 올리면은 네. 여기가 약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약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네.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지금 쫙 올랐어. 네, 지금. 아,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